제가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녹음을 하는데 음정과 박자와 피치가 틀리면 그게 다 맞아 떨어질 때까지 녹음을 했어요. 무조건 한 큐에 음정 박자 다 나오게. 안녕하세요. 득수의 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분 밴드의 김예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일단 김예준이고 저희 밴드 이름은 20분 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 구성원들이 보컬 3명 그리고 피아노, 기타, 퍼커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준 씨는 언제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한 26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늦게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때 제가 밴드부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취미로. 그렇게 그냥 다른 삶을 살다가 군대를 제가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간 이유가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어서 그걸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군대부터 일단 갔다 오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군대 가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밴드부 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는데 제 노래를 듣고 어떤 그냥 아주머니가 너무 잘 들었다, 덕분에 너무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주변 사람들,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음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였나요? 돈부터 벌기 시작했죠. 일단은 나이도 나이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반대도 워낙 많이 하셨어가지고 일단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전역하고 나서 노가다판에서 일도 하고 또 인터넷 설치하는 막 그런 것도 하고 프린터기 설치하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일단 경제활동이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마련해서 처음에 어디에 쓰시게 됐죠? 레슨비에 충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음악 생활을 좀 반대를 하셨나요? 그거 뭐 돈 되겠니? 미래가 있니?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결혼하겠니? 그런 얘기들을 일단 첫 번째로 꺼내시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엄청 많이 싸우고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오르니까 사지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한 15분 마비한 상태로 있다가 일어나서 어쨌든 난 그냥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고 그랬었죠. 이제 와서야 부모님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몇 년 동안은 미래도 없는 아들놈 하나 있다, 이런 식이었었죠. 뭐. 그러면 음악을 처음 시작하겠다 마음 먹고 네. 그때 첫 목표가 뭐였나요? 제 첫 목표는 레슨부터 받아보자, 이거였어요. 레슨을 받고 나만의 연습실을 만들어보자 였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나 꿈은 되게 크게 잡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뭘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어떤 목표가 있었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지금 이때까지 오셨나요? 일단은 레슨을 받고 연습실을 잡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학교를 가자, 입시를 하자였었고 이때 중후반이 입시를 해서 뭔가 나음과 좋음을 보여주려면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를 2년짜리를 미리 진행해놓고 학교를 가더라도 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이버 대학교를 병행하면서 레슨을 받고 연습하고 그 와중에 팀을 꾸리게 됐죠. 사이버 대학을 진학하셨던 거는 이제 편입으로 입시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나요? 편입도 있고 다른 대학교를 또 갔을 때 두 학점을 합쳐가지고 대학원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가 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편입의 길도 생각하고 대학원에 대한 길도 생각해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럼 음악을 배워가면서 네네. 좀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기쁜 걸 먼저 할까요? 슬픈 걸 먼저 할까요? 음악하면서 제가 배워가면서 가장 슬펐던 적은 2년 동안 금전적인 것 때문에 어떠한 활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래는 계속 하고 싶어서 레슨을 받았는데, 지금도 같이 유튜브 하고 계시는 저희 선생님한테도 그때 배우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금전적인 요건들 때문에 음악을 접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니?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처럼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주시는 분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그때 다짐하게 됐죠.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루 일을 두세 개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 훗날 나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너는 하고 싶은 거 살면서 행복하지? 라는 말씀을 하시게 내가 책임을 다하고 하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슬프기도 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기뻤던 적은 아주 원초적이에요. 공연을 가서 돈을 받은 거죠. 음악 활동하면서 예체 나간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맨날 골방에서 연습하고 뭐하고 하다가 어디에 초청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팀을 시작했을 때 돈을 받고 어디 나가서 공연한다라는 개념을 기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회가 오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게 돼서 저희가 처음 공연했을 때 받았던 페이가 6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 페이가 이렇게나 많이 줘도 돼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축가를 가게 되면 60을 받아요. 그때 처음 가서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페이를 통장에 딱 찍히는 거 보고 나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것 이외에 공연장에 갔는데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무대에 가수가 있고 아래에 이제 관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허물이 거의 없는 공연장을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연 끝나고 나서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공연 너무 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객들이랑 같이 숨쉬고 같이 소통을 하는 게 느껴져서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표정과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표현하는 것들이 같은 공간에서 기류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거는 돈이랑 바꿀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또 다른 기쁨이 왔던 것 같아요. 2장의 디지털 싱글을 내셨는데 네. 각각 앨범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동네에서 중마고 사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 하나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멜로디도 벌스밖에 없고 후렴구도 약간 불확실한 그런 스케치 해놓은 그런 거였는데 이거 누구 줄 건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원래는 랩 하시는 분들한테 넘길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런 장르인데 너네가 소화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어떻게든 멜로디 메이킹하고 편곡 좀 해서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게 2017년 1월 달에 발매된 적셔라는 곡이거든요. 그 곡을 내면서 가사도 저희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멜로디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처음에 곡 낸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장소와 돈을 들여가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녹음을 하는데 음정과 박자와 피치가 틀리면 보통 그냥 가이드라인 나오면은 튠하고 박튠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일절하지 않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질 때까지 녹음을 했었어요. 무조건 한 큐에 음정 박자 다 나오게 그렇게 훈련을 했었어서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좋은 스튜디오라든지 좋은 믹싱 그런 기사들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퀄리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나왔던 곡은 2019년 8월 달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저희 팀의 정훈영이라는 친구, 제가 알기로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도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예비군 훈련장 가는데 그 친구 생각이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 멜로디가 떠올라서 곡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멜로디가 잘 나오고 가사가 처음에 조금 훈영이가 좀 올드한 아이라서 가사가 굉장히 올드하게 빠졌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바꾸자 해가지고 약간 멜로디 베리에이션도 좀 시키고 피아노 녹음도 저희가 직접 작업실에서 받고 베이스 녹음 같은 경우에도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더브리즈라는 밴드의 베이시스트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그냥 작업을 해주시고, 기타 녹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밴드 세션하는 친구 조용구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작업을 진행했고,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보컬 친구들 학교에 드럼 치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서 믹싱하고 마스터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세션 악기 녹음을 받아서 결국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앨범 때. 제가 알기로는 드럼 치는 친구분한테는 순영이라는 친구가 알아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투명하지 않고 기타 치는 친구라든지 피아노 치는 친구 그리고 그 더블리즈의 베이시스트신 정태균 형님한테는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믹싱 작업할 때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마스터링 할 때 20만 원
해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약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한 장을 앨범을 낼 때는 앨범 아트 자켓이라 그러죠. 그것도 제 주변에 미술하고 이제 그런 쪽 관련 일을 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매주 맡겨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절약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바닥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도움도 받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때는 또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방송을 많이 올라가고 앨범을 많이 팔려서 대단한 금액을 드리고 뭔가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좋아지고 나아지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처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 사전 인터뷰 때 보고 이 퀄리티에 이 비용으로 어떻게 앨범이 이렇게 나왔지 싶었거든요. 네, 퀄리티만 보면은 사용하신 비용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가 잘 나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 했는데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소스가 좋으면 어느 공간이든 어느 분한테 맡겨도 원소스가 좋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최대한 퀄리티 있게 부르고 사실 기타 녹음이나 드럼 녹음 같은 경우는 So now